네, 지수 다시 빨간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음 확인되고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폭을 외국인이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 K 증시에 대한 다시 한번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그 근거, 핵심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그쪽에 잘 부합하는 섹터 저희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볼 곳, 오늘은 이쪽으로 챙겨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뛰게 하는 두 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철강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도 철강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가는 동반 움직임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가 추세를 가장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강 쪽 모멘텀을 좀 더 크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LNG 프로젝트 얘기 나오게 되면서 철강 쪽 수에 또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누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네요. 한 분씩 점검 도와주시죠. 먼저 우리 임 대표님. 많이 올라왔는데 추세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견고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이 두 개 드라이빙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쪽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는 이미 픽했다라고 볼까요? 일단은 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미일 간의 뭐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이 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뭐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일본 증시는 지금 3%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예.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이제 타켓이 이제 우리나라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일본 정도 수준만 나와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를 이제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을 보이면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일 간의 무역 협정 처럼 국내도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요. 여기에 뭐 중국발 이제 철강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같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포스코 주가 수준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PER이 12.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철강 기준으로만 보면 글로벌 대부분 이제 철강 회사들을 보면 5배에서 많아야 7, 8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PER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철강 때문에 받고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때문에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따라 올라간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의 업황을 좀 더 기대를 해야 포스코 홀딩스도 함께 연동되는 움직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그동안 많이 밝혀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관망 의견으로 내비쳐주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팀장님께 여쭙니다. 지금 수급을 보면 네. 와, 기관이 포스코 홀딩스에 거의 정립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관의 러브콜이 좀 끊이지가 않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까요?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예.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너무 이쁜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철강 이렇게만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상법개정 관련해가지고 지주사도 그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심장이 아니라 세 개의 세 개네요. 심장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본다면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차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쌍바닥을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번 연도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저점을 찍어준 다음에 이번에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랑 조금 더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세는 뭐냐? 기존과 다른 부분은 외국인과 그 기관가의 수급계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젠 이 자리 34만 원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관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철강도 어떻게 본다면 한 폭의 이슈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2차 전지도 이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근데 딱 중요한 자리긴 하잖아요. 네. 정거 라인대에서. 그러면 확실히 돌파력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주 뉴스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지켜보고 접근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또한 접근이 하기에는 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관세 관련해가지고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관망 심리가 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적극적으로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철강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 또 이제 2차전 실적 시즌이 된다라고 보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종목들 한해서만 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지주사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세를 떠나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네요. 여러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업황적으로 보면 확인할 것이 많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도 괜찮다라고 느끼시는지요? 두 분의 의견 속에서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 세워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와,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제가 한 7%까지 가는 거 확인했는데 현재 구간 볼까요? 현대차입니다. 7.51%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22만 원 어느덧 최근 올라왔었던 자리, 노크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파력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자동차세 관세를 좀 깎아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좀 깜짝이었다, 서프라이즈였다 이런 평가가 일본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일본 증시가 좀 많이 가고 있고 도요타 같은 주식도 아침부터 갭으로 뛰어서 흐름이 잘 나왔죠. 우리도 가능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 또 실적 발표이기도 한데 자, 대표님. 이쪽도 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실적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에 상관없이 늘 저평가 소리를 달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러한 일본에서 보여줬었던 관세 타결이 우리에게 악재 해소처럼 반영시켜도 괜찮은 구간 맞나요? 일단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은 매번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피크가 예. 그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는 못 갔고 실적은 계속 좋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현대차가 뭐 내일 실적이 발표될 텐데 아마 실적은 지금 뭐 시장 예상치를 보면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대미수출 자체가 이제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한미 간의 이제 무역협 자동차 이제 관세율이 1번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 10.5%였으니까 그거보다 0.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 뭐 관세를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관세 그 적용률도 15%로 더 낮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좀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업계 최고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률이 일부 조금 손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여타 자동차 회사들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뭐 관세
관세율이 조금 낮아지면 그만큼 좀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 결과가 참 중요할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요. 오늘 올랐고 내일까지 추세를 좀 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그럼 오늘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요구받으세요? 현대차 일단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긍정 의견 주셨고 앞으로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종목인데 지금은 달라진 점, 그래도 좀 가벼워졌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거는 진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관세가 잘 나올 경우에 아니면 비슷하게 나올 경우에 그러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불확실성 때문에 제일 못 갔던 섹터를 보자라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자동차 관련 섹터이지 그쵸.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긍정적으로 올라가 주는 거는 기분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차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누가 뭐래도 시장의 관심이었습니다. 즉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지금의 상승세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관세 협상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 나오냐 아니면 여기서 하락이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에 상장된 토요타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15%가 올라가는 네. 모습도 나오는데 토요타도 비슷합니다. 현대차랑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던 모습세가 뭐였냐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갔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관세 협상 15% 정도면 이거는 긍정적인 포인트다 하면서 올라가줬던 모습세도 나왔고 만약에 국내에서 관세가 일본보다 뭐 1%나 2%나 더 높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현대차는 어느 정도 오늘의 상승 탄력으로 이걸 반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관세 협상이 잘 나올 경우에 토요타가 15%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도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투트랙? 투트랙이라면 어떤 관세를 보고 네. 일본보다 잘 나왔다라고 예.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본다면 두 자릿수까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일본보다 관세가 좀 미지근하게 나왔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상승분을 반납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팀장님이라면 오늘 종가 부근에 들어가세요? 아니요. 차라리 좀 지켜보겠다. 왜냐면 예. 현대차보다 오늘 장에서 알려줬던 부분이 화신과 SL 같은 그죠? 그런 종목들이 예. 더 탄력성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바닥권이었습니다. 바닥권에서 더 이슈를 받아오면서 더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밑에서 슬금슬금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22만 원까지도 가졌던 모습세도 나왔고 공매도 추이를 조금 보시면요. 누적 공매도량이 2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세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 말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22만 원 항상 박스권으로 움직여줬던 재미없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SL이나 화신 쪽으로 돌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1일차 벤더군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도를 그쪽에서 노린다면 확인하고 진입하는 시나리오 또한 우리에게 선택지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좀 더 보자 의견이십니다. 가야 할 길은 명확한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먼저 반영시킨 자리인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봤고요. 이번에는 강관 보겠습니다. LNG 쪽 얘기 나눠볼게요.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해줄게라고 일본, 함께 우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인지라 카드로서 사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철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코닉한 종목이고 움직임이 오늘 오전부터 하이스틸과 같이 손잡고 갔었거든요. 현재 구간 한번 봅시다. 자, 문제는 이제 사실 동양철관이 더 가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새로웠잖아요. 그래서 올랐던 그 날도 당일, 그 다음날 이렇게 연속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관세 협상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조심스럽게 보이게 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은 오늘의 역할을 다 한 걸까요? 아니면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에 참여한다라는 발표도 아니라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발표 때문에 우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알래스카 유전 LNG 그 개발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이 LNG 프로젝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만큼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래스카 LNG를 개발하는 산업이 진행되느냐 여부는 좀 논외로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이제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알래스카 LNG와 관련돼서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알래스카 LNG는 이미 지금 한 라인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건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때 파이프라인을 깐 거는 일본 회사들의 제품으로 파이프라인을 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두 번째 깐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회사 같은 철강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번 뭐 설치를 했었던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분율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LNG 가스관을 만든다라고 해서 국내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일본 업체와 나눠서 수혜를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하이스틸이 지금 상한가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동양철관 또한 함께 지금 양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파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싶기는 한데 일단 관망 의견 주셨고 팀장님 역시도 네. 기대감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걸 원하시는 투자 성향의 분들은 아예 안 쳐다볼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조금 저는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항상 올라가줬던 종목들을 보자라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동양철강이 상승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약간의 뒤집히는 모세가 나왔던 모세가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도 그죠?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면서 동양철강이 뒤따라가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동양철강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물대가 2,000원 구간에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하이스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줬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고 있고 오늘 장 끝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안 팔았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테마주를 이왕 매매하실 거면 대장주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 그 대장주가 좀 역전이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흐름은 조금 아쉽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우리나라까지도 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오래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차례만 더 올라가 준다면 이제는 그만 놓아주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은 하이스틸 필두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면 네. 지금 넥스틸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호가가 분주해지고 동양철강 뭐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쪽에서는 기회를 찾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세요? 기회는 어차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철강 관련 회사들이 워낙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장주는 원래 동양철강이었고 예. 오늘 장에서 하이스틸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넥스틸이나 생화제강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차라리 포스코홀딩스도 괜찮은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예. 워낙 무거운 부분도 있고 2차 전지랑 지주사랑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벤트 플레이를 할 때는 좀 더 안정성이 있는 부분. 왜냐? 어차피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차례 올라갔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대장주를 보는 것보다는 2, 3등주를 노리면서 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특정한 이벤트 앞두고 기대감에 오를 때는요, 진짜 그게 어느 정도 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새로움이 나왔을 때 반응이 확 식고 그쪽으로 이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시나리오상 염두에 두시면서 강관주 쪽은 바라봐야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관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 가보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이 시간은 참 울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잉 싶으실 겁니다. 전력 걱정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작년에는 우리 엔비디아 걱정하는 거 아니었는데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은 쪽은 전력이네요. 대표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하려면 이 전력 인프라는 정말 중요한 거고 특히나 특수변압기 쪽 국산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잘하는 분야잖아요.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면 이제는 아무따 매수도 열려 있는 건가 싶을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흐름은 더 여력 보십니까? 일단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물론 이제 현대 HD 일렉트릭이 어저께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뭐 작년보다 이제 조금 못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만 내용을 이제 또 까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률이 23.1%로 역대 최고의 분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매출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제품 믹스 부분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뭐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이제 믹스 개선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수주 잔고도 지금 65억 5천만 달러, 뭐 사상 최고치의 지금 수주 잔고도 기록을 할 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제조업체는 이제 수주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건 그만큼 향후에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 아쉽다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내에서 지금 노후화된 이제 변압기 관련돼서 이제 교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것도 한 10년 이상 걸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대규모로 건립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드 타임이 거의 뭐 3, 4년이 될 만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리드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향후에도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 긍정이네요. 사실 업황으로 보면 뭐 억가라고 하는데요. 뭐 억지로 깔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긍정의 영역이고 긍정의 영역이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오면 늘 우리는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로 통일이 되네요. 팀장님, 네. 산일전기 잘 가고요. 뭐 네. 일진전기, 그렇죠? 효성중공업, 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여전히 뿜습니다. 다 잘 가니까. 네.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때나 사도 괜찮지 아,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이 네네.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외국인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좀 안 좋은 모습도 나왔지만 이 종목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실적 발표 이후로 이번 연도 들어와서 실적 발표 이후로 어느 정도 행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물론 오늘장에서 윗꼬리가 다는 모습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일진전기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공기관과 어떻게 본다면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기간이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도 지금의 안 좋은 악재나 이런 부분 회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시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력기기 섹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바로 어떤 실적이 제일 중요하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유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흐름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지금은 담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40만 원 초반까지도 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는 지금 고점에서도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본다면 이 회사는 지금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5년도보다 26년도가 더 좋을 거고 27년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보다는 좀 길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50 언더는 기회 구간이라고 멀리 봤을 때 네.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러면 50 언더라고 한다면 긍정의 구간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 걱정하는 거 아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와, 오랜만이에요. 언젠가 가겠지? 다음 타자는 삼천당일까? 왜냐하면 코스닥 시총 상단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다 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간 거 뭐지?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완전히 환호를 지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삼천당제약 지금까지도 상한가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만에 있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확실히 주사는 아플 것 같고 저도 주사바늘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경구용은 쉬우니까. 근데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천당제약은 이 기술력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완전히 지난 올 초에 만들었었던 고점 부분을 뛰어넘었고요.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작년 여름 이맘때쯤 23만 원 터치 자리 구간 노려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비만 치료제는 아니고요. 뭐 GLP-1인데 비만 치료제는 아직은 아니고 당뇨 치료제입니다. 네. 당뇨 치료제인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리벨서스와의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제약이 뭐 SPS라는 그런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노보노디스크가 갖고 있는 특허와는 이제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제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니벨서스의 특허 만료가 2026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만료가 하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분야로 해서 제너릭으로 이제 약품이 출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SPS에 대해서 뭐 지금 많은 기대감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주가가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쫓아가서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SPS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좀 잡음들이 좀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좀 잡음이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기사로 이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동일하다라고 회사 측에서 관계자가 구두로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과학적인 그런 이제 상황에서 데이터 없이 과연 구두로만 100%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아직은 안 돼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열광을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과정이 객관화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객관화돼서 뭐 제3자나 아니면 어떤 공정한 기관에서 봐도 이거는 상당히 특허를 피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약효가 그만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그 신약과 관련된 부분은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뭐 가능할 걸로 보여지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필요하다. 그렇죠. 이 GLP-1 계열 치료제 시장이 핫한데 일단 삼천당제약이 내년부터 당뇨, 그 다음에 2027년부터 비만 그쪽까지 적응증 허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 값을 더 시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에 부응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팀장님, 네.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좀 가수급상 오늘 상한가 자리에서 좀 판 것 같아요. 네. 수급 이동이면 뭐 좋긴 하겠는데 그렇다면 더 여력을 본다라는 거니까요. 외국인 눈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외국인은 어제 오늘 좀 집중되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정말 매력적으로 작년부터 보고 계셨거든요. 네. 기다렸던 자리까지 온 걸까요? 여기서 이제 배가 고플까요, 더?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가면 네. 이제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오.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패트론도 과거 이번 연도에 상한가가 올라가고 나서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렇던 모습에도 나왔던 이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제약도 지금 자리에서는 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6월 말에 나왔던 공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녀한테 대주주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힌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물량이 오늘 장에서 호재랑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도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렇게 굿뉴스도 나오고 그 전에 힌트까지도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고점이었던 23만 원 가격대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보유자분들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조금 20만 원 이하 만약에 다시 와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나왔던 호재나 이런 부분은 물론 당뇨 치료제로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당뇨 치료제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해요. 그렇죠. 증여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뉴스와 함께 상한가까지 안착이라면 좀 예쁜 자리 나왔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는 여력 보면서 즐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상한가의 의미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